진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나와터주 밤에 찾아왔는데 그 회사를 갔는데 회사의 간판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겠다. 근데 대기업들, 이마트, 뭐 신세계, 뭐 파리바게뜨, SPC 뭐 이런 데서 이거를 이제 제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등록을 한 건지 이걸 당연히 확인을 하고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상무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고 땅땅땅 받고 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다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매출이 갑자기 확 늘었더래요. 점심때 커피숍에서 막 그 뭐지 포인트로 결제한 게 150만 원 막 넘게 어느 날 결제가 됐길래 그 고깃집 소고기 판매하는 집에는 뭐 1,900만 원이 이제 뭐지 포인트로 그날.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니 사이라도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속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이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린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의 작고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지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몇 명 왜 되셨어요? 김기범 선배 덕분에 아주 스포츠 팬들이 또 유입되셨구만. 스포츠를 보정권으로 역시 그래도 뭐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뉴비여서 오고. 옥 기자! 네. 지금 왜 정혁 기자 없냐? 정혁 기자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김포 국제 조각 가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거기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오면 물어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일하다가 지금 부랴부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좀 이따 올 것 같아요. 이따 오면은 여러분이 마음껏 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옥 기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다더미 오기정입니다. 옥 기자 지난 잘 지냈습니까? 네, 저 뭐. 근황 있어요. 근데 요새 하나씩 근황을 물어와. 아니 제가 어제까지 휴일이었잖아요. 어제까지 휴일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버스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못 내린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것 같은 거. 그래서 급히 막 배를 누르고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내려가지고 버스 환승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카드 여기를 열어봤더니 제 사원증이 없는 거예요. 사원증이. 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꺼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원증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근데 이게 없어진 거야. 쉣. 어디서 무슨 역에서? 떨어뜨렸나 보다. 무슨 버스에서. 그러니까 버스에서. 그 위치가 어디야? 거기가 구로 세무서. 구로세무서 쪽에. 네. 검증. 그래서 이걸 찾겠다고 버스 회사에 전화하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 쳐야지. 근데 갑자기 회사 전화번호로 1000번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781에 1000번.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시민분께서 이거를 주워가지고 그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이걸 찾아주겠다고 오규정 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받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구로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집에 가면은 10시 넘을 거라고 그러더니 연락이 한 11시 반인가 오셔가지고 11시 반에 받아왔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별 재미가 없었던 것으로. 나 무슨 벨리키 구독자 아니야 그분? 구독자는 아니고. 구독시켜.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찾아보셨대요. KBS 오규정은. 그러니까 기자로 나오면서 이제 거기 제 거 검색하면은 제 기사보다 대들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들기를 또 구독해 주시지 않을까. 구독하시라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근황 있어요. 제가 어제 불후의 명곡. 그래. 그거 뭐예요? 불후의 명곡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그래요? 뜬금포. 갑자기 그 PD가 연락이 오더니 야 혜인 좀 도와줘라 뭐 그러면서 청중평가단이 좀 기근이라면 거기 근데 셀럽들만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셀럽이니까. 난 못 왔나? 저 못 왔으니까 기자 나부랭이가 앉아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선배 나 멘트 하나 살 것 같아. 뭐요? 나 멘트 하나 나 나갈 것 같아. 무슨 멘트래? 뭐 했는데요? 아, 나 불안해. 내가 예고했거든요. 그 옆에 갈 사람들한테 나 오늘 첫 출연이기 때문에 나 오늘 무조건 멘트 하나 나가야 된다. 그 어떻게 나갈 거냐 해서 나 울 거다. 아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서 우는 역할로. 아니 왜 나가수나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듣다가 막 안 될 것 같은데 연기가. 아니 나 울었어. 아, 그건 조작 방송 아니에요? 조작 아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거 대표 스토리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 방송 아니냐고요? 진짜야. 내가 이거 나중에 사연 썰 풀게. 나 진짜 이거 나 듣다가 슬퍼가지고 울어가지고 찐으로 슬퍼서 울었어요. 찐으로 진짜로. 계획은 했지만 찐으로 슬퍼서 울었어요. 계획은 사실 농담이었는데 사연이 너무 슬픈 사연이 나와가지고 듣다가 울었어요. 내가. 울어가지고 근데 신동엽 씨가 김기아 기자 와. 어떻게 들었나요? 약간 그런 컨셉이네. 약간 차가운 기자의 마음을 녹였다. 약간 녹인, 이런. 차갑진 않은데 시끄러워. 시끄러운 기자. 아마 멘트 하나 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관련 썰은 이게 방송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포한다고 해서 지금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근황이 예능이야. 자 그렇습니다. 요거 듣고 이번 주는요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기사 알빡기 머지 포인트 기사를 취재한 경제부 조정인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영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좋아요를 누른 당신 제법 젠틀해요. 젠틀합니다. 뭐지 이게? 구독까지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퍼펙트. 퍼펙트로 가시죠. 이미 누르신 분은 2번 누를 필요 없다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제목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듣고 보면 더 깊이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지 포인트 요즘에 워낙 난리라서 다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다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진짜 그야말로 머지 포인트가 뭐지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4차 산업혁명, 에? 그리고 이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스타트업 그래 역시 상할 것 같고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조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막을 수 있나. 그리고 여기서 이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이 성악설, 인간의 시커먼 원래 악하다. 원래 악한 게 아니냐 이런 킹적 가심 이런 거에 대해서 20% 할인 돌연 중단, 이어지는 환불 행렬 기사를 쓴 경제부 조정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서론이 너무 길어. 난 뭐라고 해야 돼? 아주 춤을. 네, 저 조정인이고요. 머지 포인트 취재를 저 말고 이제 김진호 기자랑 같이 했는데 진호는 오늘 또 관련 속보가 있었고 제가 이게 총을 맞고 출연 총 여기 총을 맞고 그러니까 9시 총은 맞아봤는데 복직하니까 육아휴직 끝나고 지금 2달 됐는데 돌아온 지 별 총이 다 생겼더라고요. 총이 생겼어. 9시 총을 이제 여러분 총 만다는 게 이제 위에서 이제 진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 9시 총도 모자라서 이제 대리기 총까지. 그렇죠. 이제는 9시를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근데 뭔가 저는 뿌듯해요. 뭐가 뿌듯해. 왜냐면 총을 맞고 나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무슨 총이 이런 총이 있냐. 총도 대리기 총이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머지 포인트 이거 너무 예민한 맞아요. 주제여갖고 또 잘못했다가 욕 먹을까봐 사실은 그래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정말 이거 관련해서 돈 산 분도 많고 제 실생활에서 이게 지금 남들은 사실 이게 지금 거의 커뮤니티에서 약간 막 조롱같이 막 그걸 속냐 믿냐 이런 식으로 글이 퍼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그걸 믿은 그러니까 봉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당사하기 때 이분은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소하겠다고. 빨리 영등포 경찰서 가져가라. 집단 교소하면 같이 들어갈 뿐이에요, 이분은.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돼갖고. 소액 소송. 네, 소액 소송으로. 다 들어가야 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 절대 정도 있는데 졸업하거나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피해 당사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가 나오셨다. 네. 자, 그렇습니다. 머지 포인트 루리앱의 아리엘님이 계속 머지 먹이 하길래 수상하네 싶었는데 먼지가 되어버렸다. 이게 머지 포인트 일단 뭔지 아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종의 충전식 선불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상품권 보통 이제 구매하면 그만큼 금액권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걸 할인을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금액을 8만 원 정도의 이커머스를 통해서 할인을 해서 팔면 결과적으로 나는 20% 싸게 사는 거니까 그거를 충전을 해놓고 이제 그 등록된 가맹점에서 제가 그 금액권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맹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바게트, 이마트, 이마트 24, GS25, 뭐 CU 이런 편의점도 다 들어가 있고 뭐 본죽 같은 매드포갈리.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이런 되게 대형 업체니까 네. 사람들이 아 이게 괜찮네. 20% 할인 받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마트 뭐 기껏 해봐야 3에서 5%, 조금 가면 10% 이런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약간 상품권 네, 문상 같은 느낌. 문상. 그러니까 문상보다 옛날에 그 구두 상품권. 구두 상품권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금액권이 사실은 이제 5만 원 이렇게 해피 문화상품권 같은 건 5만 원 단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거의 고액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데라고 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사용해봤다고 했잖아요. 가장 주된 사용의 목적은 술이에요. 왜? 이게 되게 아무 데서도 말하지 않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편의점이나 이마트에 술을 팔아요. 위스키, 그쵸. 와인, 이런 맥주 뭐 4캔에 할인 행사 하는데 할인을 해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단 말이지. 특히 술 같은 거는 할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쵸, 이제 제가 소비유정이라고 맨날 주장을 하지만 소비를 굉장히 이제 싸게 사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알코올이 할인이 되는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금액 상품권이다 이래서 사기 시작했고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뭐 맥주 같은 거 살 때도 간단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샀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와인 샵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게 왜냐하면 뭐 장 봐도 장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 장을 이제 마트 가서 보거든요. 운동 갔다가 이제 보는데 한 5만 원 정도 대충 나와요. 이것저것 사면은. 근데 술 같은 거는 한두 병 사면 뭐 10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다 이제 덩이가 크니까 한 번에 돈 많이 쓰니까 딱 필요하긴 하겠네. 근데 옛날에 뭐 구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할인해서 거기도 팔긴 팔았잖아요. 90%, 95%. 처음엔 이걸 누가 왜 사나 싶었는데 그거는 카드깡 하려고 사는 거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사실 카드깡 때문에 많이 이제 팔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생짜로 20% 할인이라니까 진짜. 완전, 그리고 이게 하면 할수록 이득인 거잖아. 이게. 이런 게 그동안 사실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소비의 보탬이 되는 이거는 사면 살수록 가게의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거죠. 안 사는 게 바보지. 그래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고 금액대도 워낙 크게 파니까 사람들이 크게 충전을 했는데 또 사용하는 데가 많고 사용하는데도 또 다 믿을만해. 이러니까 그냥 의심 없이 막 충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금액이 지금 피해 금액이 보면은 뭐 수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는 아주 그냥 예사고. 예사예요? 또 진짜 피해 금액이 큰 사람들 보면 한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꿔놓고 쓰려고. 그렇죠. 그게 한도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한도도 없고. 아니, 이게 뭐 자기 것만도 아니고 뭐 남편 명의로도 사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가족들 명의로도 많이 샀어요. 이게 여보 미안해가 굉장히 많아요. 여보 미안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웃겨서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계십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그래서. 주식은 지금 확정적 20% 수익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용만 계속하면. 이거 안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마트에서 장만 봐도 사실 매주 장 보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면 진짜 장난 아니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개념 이렇게 뭐 한도가 있었어요. 3만 원인가 그래서 많이 되진 않았는데 편의점은 거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갖고 뭐 그런 데서 진짜 술, 편의점 와인, 뭐 이런 위스키 이런 거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위스키 개꿀이네. 면세까지 거의 사셨어요. 그러네. 면세점을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네 진짜. 네. 옥기자 저기 개드립 댓글 읽어주세요. 개드립에서 빈센트님이요. 나도 초기에 20만 포인트, 15만, 14만 이렇게 팔 때 쓰기 시작하면서 오 진짜 싸게 팔았다. 그러니까. 잘 쓰다가 갑자기 1년짜리 판매하길래 개드립에서 많이 봤던 사기 수법 느낌이 나서 안 샀는데 역시 덜덜. 그 1년짜리가 무슨 얘기예요? 1년짜리 판매. 구독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권.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를 이렇게 이커머스 뭐 티몬이나 위메프 이런 데서 팔았는데 그런 데서 사서 충전해서 쓰는 서비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자금이 조금 이렇게 딸려서 부족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한 달에 15,000원. 네. 그리고 뭐 1년에 18만 원 이건데 일시불로 결제를 해놓으면 그 18만 원을 매달 15,000원씩 돌려주는 아주 머리를 쓴 거죠. 일단 일시불로 받고 15,000원씩 페이백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나는 손해본 게 아니니까 조금 지연돼서 이제 물론 뭐 이자나 이런 게 감안하면은 네.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이자고 그래서 거기다가 근데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닌 게 또 뭐 구독 지원금이라 그래서 5만 원씩을 또 줬어요. 그걸 또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뭐 페이코 같은 데서 5만 원을 리워드 해주면 그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고. 그 구독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 그냥 상시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포인트를 내가 충전하고 그걸로 할 필요 없이. 포인트는 뭐 위메프나 뭐 이런 데서 그 할인 행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구독을 해놓으면 이 상시 20%에서 25%가 되니까 좋네. 이거를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충전을 해놓지 않아도 항상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는 가맹점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쓸 이유가 구독권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 5만 원도 주지 그러니까. 환불해주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요즘 또 요즘 구독 경제가 대세래 뭐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뭐 네이버, 쿠팡 뭐 이런 데도 다 회원권 팔아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자기들도 사업 모델이 그렇다라고 쿠팡이다라고 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사실 이제 꽤 많이 결제를 미리 해놓고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 어디는 5%뭐 해준다는데 그래 5%까지는 내가 얘네가 선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 치는데 20%? 그렇죠. 20%. 밥 먹을 때 외식할 때 20% 할인받는 게 쉽지 않죠. 카드사 막 카드 막 뒤져갖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뒤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앱 들어가면은 주변에 사용 가능한 데가 쫙 떠요. 지도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 뜨는데 바코드가 이제 가서 바코드를 하면 거기 딱 결제를 하면 거기에 이제 금액만큼 차감이 되거나 아니면 구독한 사람들은 알아서 20%가 되는 거니까. 외식도 좋은데 사실 이게 마트 같은 데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소개팅을 했다. 근데 소개팅 결제를 이제 내가 밥값을 내는데 아직도 하고 있니? 이거를 20% 이거 뭐지 포인트로 해주세요. 810이 뭐 이거 막 이거 하면은 맞아. 짜치잖아. 짜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포인트가 없어 보이잖아요. 또 이게 또 영수증 주세요 뭐 이런 거 같이 짜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트는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20%가 사실은 얼마나 큰 금액이냐 우리가 무슨 VAT 10% 더 붙는다고 하면 엄청 화나잖아요. 진짜. 생각해봐. VAT 10% 하면 개빡치잖아. 근데 20% 깎아준다는 거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런데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운영이 돼? 이게 지금 2018년에 이제 출시가 돼 갖고 엄청 오래됐구나. 네. 근데 2018년부터 아예 이거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19년부터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나와서 1월부터 나와서 한 2년 넘게 지금 3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그럼 많은 분들이 20%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승자네. 뭐 계속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지금 이제 누적 가입자 수만 해도 한 100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100만. 네. 그리고 하루 평균 앱 접속자 수도 한 20만 명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가맹점 수도 지금 뭐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대략 7만 개 정도가 돼요. 와, 진짜 많다.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제 프랜차이즈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7만 개 정도면 웬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전혀 의심 없이 써왔던 거죠. 이거 뭐. 근데 잘 운영이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가 일단 비는 거잖아요. 머지 포인트 입장에서는. 그럼 20%를 뭘로 채우냐. 이게 핵심인 건데 사업 모델은 뭔 거예요? 그 20% 뭘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부터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돈이 이 회사는 도대체 뭘로 메꾸냐. 그러니까 보통은 뭐 수수료가 있으면 여기서 좀 내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일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얘네는 일단은 하나는 이게 상품권이 이제 기본적으로 팔리면 시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해피머니 같은 것도 내가 10만 원을 팔았어. 근데 10만 원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들이 충전을 해놓거나 구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쓰니까 이제 하나는 그때까지 시차가 생겨서 그런 걸로 좀 운영 자금을 굴렸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을 통해서 조금 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굴렸다기보다는 유지해왔다고 하는 게 맞는 이게 거죠. 사실은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게 레버리지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빼서 이 돈을 윗돈 빼서 아랫돈 되는 거예요. 진짜 약간 딱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영어로 레버리지. 레버리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안 그래도 그 전에도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안전한 거 맞냐라고 의구심은 많아왔지만 워낙에 큰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하나금융 그다음에 KB랑도 또 뭐 업무 협약 같은 것도 맺고 관련해서 카드도 출시하겠다고 하니까 더 의심을 많이 안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쪽에서도 자기들이 뭐 쿠팡이 수익 모델이다. 쿠팡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적자가 워낙 컸으니까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자기들도 이게 잘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서서히 이 할인 폭은 줄여가고 그다음에 뭐 구독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끝까지 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그런 의심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워낙에 그 이용자 저변을 넓혀야 되니까 이 할인을 축소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거 환불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불과. 11일. 네. 네. 이런 걸 이제 런이라고 하잖아요. 런. 네. 그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머지런이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머지런. 네. 머지에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그전에는 믿고 넣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넣어놨는데 이제 못 믿겠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하고 사람들이 본사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어젯밤부터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들기 시작한 고객들.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는 줄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20% 정도 싸게 판매해왔습니다. 200만 원 정도 충전했는데 다음 달에 있는 추석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대형마트나 와인샵이 여기 입점돼 있어가지고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트리거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이 업체가 한 2, 3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금융당국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자금융업이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금융업. 이거 등록을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품권을 이제 일반적으로 발행하면 상품권 자체는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상품권은? 근데 이게 그 전제가 뭐냐면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구두면 구두. 네, 구두면 구두. 백화점이면 음식점이면 음식점. 편의점이면 편의점. 요렇게는 뭐 면제가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자기 회사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신세계 상품권 이런 거는 자기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상품권업이지만 얘는 지금 몇 가지 이상에서 써야 되니까 전자금융업 법이다라고 해서 거의 등록을 해라라고 이제 그 권고 시정 명령처럼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표가 지금 운영이 약간 미숙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갑자기 11일 밤에 이 전자금융업법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부 당분간 영업을 중단을 하겠다. 라고 공지를 갑자기 올려버려서 그러니까 영업 중단이라기보다는 그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에서만 쓸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상품권 판매는 당분간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가 뜨니까 갑자기 보니까 이게 쓸 수 있는 데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음식점 업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이 머지 플러스에 대해서 플러스는 뭐예요? 머지 플러스는 이제 머지 포인트의 운영사. 그러니까 회사인데 머지 플러스가 머지 포인트 운영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전에 뭐 어떤 일부 기사들도 조금 나왔었고 그런 미심쩍은 게 있어서 이마트부터 해서 이거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맹점을.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쓸 수 있는 데가 팍팍 줄어드는 맞아요. 상태여서 좀 불안했는데 갑자기 공지를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해서 불안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촉발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온라인 환불만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해주겠다, 뭐 90%만 해주겠다라는 공지만 있고 90% 무슨 90%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남은 금액에 남은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라고 100만 원 들어있으면 90만 원 주겠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언제까지 이런 거를 전혀 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진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1,700만 원 충전했으면 찾아가겠죠. 진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나 같아도 밤에 찾아가는데 그 회사를 갔는데 회사의 간판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는 게 옆 건물로 이사를 해서 옆 건물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이 간판이 없다. 이거 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도 커져갖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환불이 이게 당장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뭐 환불을 요구했는데 또 현장에서 환불을 받았다는 뭐 기사도 뜨고 글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해갖고 이제 그때 밤부터 난리가 난 거죠. 집에 있는데 막 심상치가 않다 사태가 막 이런 보니까. 가지고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분 또 사실 이게 큰 돈을 거기 해놓은 사람은. 또 이걸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머지 포인트를. 지금 당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어갖고 그거 때문에 많이 충전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나 당장 이 돈을 써야 되거나 내가 생활비에서 꽤 많은 부분을 여기 넣어놓은 분들은 당장 내가 이걸로 여윳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좀 달라 현장에서 그래서 갔는데 봤더니 간판이 없어. 어이씨 뭐지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누가 그게 점점 퍼지면 보다가 더 난리가 나고 이거 점점 확산되면서 다 불안해서 머지런. 그쵸.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가니까 또 계속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 나니까 그러면 찾아가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막 밤차 타고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커뮤니티 뭐 이런 거 글 보고 밤 11시 차 타고 막차 타고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차비나 남겠냐라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돈이 크니까 몇백 넣으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거라도 받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쇄도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환불이 시작되긴 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상품권 액면가의 48% 수준에 그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은 공기청정기 같은 집기까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환불 금액인데 지금 찾기 위해서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고요. 제 뒤에도 수백 분이 지금 환불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머지포인트 쓰시는 분들 계시죠? 되게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죠?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기 클리앙 댓글 오기정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클리앙에서 헤요헤요님이 머지포인트 예전 중고나라 SK상품권 폰지 사기 생각나긴 하네요. 부부가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3년 동안 손해보면서 판매하다가 마지막으로 상품권 대량 확보 판매로 유혹한 다음 28억 사기치고 잠적. 이 사람들이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 저희가 지금 그럴 거라고 뭐 의혹을 제기한다 그런다기보다는 이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들고 다 튀면 어떡하냐. 우리 그쵸. 돈을 사실 우리가 머지포인트랑 우리가 현금을 입금하면 그 포인트를 받는 건데 우리가 사실 통장에 있는 돈도 사실 그냥 숫자잖아요. 그쵸. 있다고 믿는 신뢰관계가 은행과 있으니까 은행이 사기치겠냐 믿으니까 은행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도 쓰고 페이도 쓰고. 근데 이거는 갔더니 사무실에 그냥 분홍 옷 입은 아저씨 다 잡혀가지고 둘게 맞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맞고 자기도 피해자가 다 걸리셨다면서. 근데 막 탄산수 막 가져갔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탄산수를 왜 가져가? 거기 회사 문 열고 들어가서 막 다이슨 청소기 가져가고 막 청소기 가져가고 뭐 거기 있는 집기라도 가져간 거예요. 뭐 그걸 가져가면 안 되지만 뭐 경찰도 앞에 있었는데 뭐 네. 근데 참 이게 폰지 사기랑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폰지 사기라는 것도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안 되면 폰지 사기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쿠팡도 그런 맞아.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뭐 있는 상품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곳들이 뭐 없지 않은데 이게 뭐 사실은
이 머지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이거를 뭐 근간으로 해서 자기들 플랫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디 투자를 받고 100만 가입도 안 돼. 네, 지금 뭐 어디 뭐 지금 KB랑도 사실은 뭐 카드 출시를 협업을 MOU를 맺었다가 지금 사실상 이제 이 사태가 나고 보류가 되긴 했지만 뭐 자기들은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나눠 가져서 이 수익도 있고 뭐 요런 사업 계획을 많이 했더라고요. 투자도 받고 그다음 광고 수입도 지금 조금씩은 있고 그래서 뭐 다 어떤 구상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잘 됐으면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하나가 자기 됐었겠죠. 이 폰지 사기 얘기가 나오니까 저의 슬픈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너무 슬픈 과거. 201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친한 형이 교포 형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술 먹는데 야 너 이제 직장도 있으니까 너 여윳돈 좀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있죠. 그랬더니 기왕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사볼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크립토?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래. 항상 그래서 말이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게 더 뭐 불러날 거라 해서 내가 형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형 폰지 사기라는 게 있다. 다단계 이런 거다. 형 절대 하지 마라. 형 큰일 난다. 형이 지금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될지 모르는 모양인데 한국에 그런 사기 치는 분 많다. 크립토 커런시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 사라고 있었어. 아니 근데 그걸 샀으면 있었어요? 내가 그걸 샀잖아.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100만 원 샀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껄무새 살걸. 그때 형 말 들을 걸. 껄무새 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 아니었다는 거. 안타깝네. 안타까운 슬픈 추억.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잘 됐으면 비트코인 할 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런 많은 분들의 불신도 불신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찾아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운영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회사 지금, 처음 자본금이 30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대표가 해독주스라는 거 팔아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그걸로 이제 조금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았나 했는데 자본금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적자가 한 700억 정도 700억이요?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적자가 한 674억, 한 7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메꿀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들이 제일 불안한 게 이거예요. 이 돈을 메꿀 돈이 과연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있냐, 우리한테 줄 돈이 있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인데 이건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등록된 업체가 아니니까 금감원에서 얘네들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를 봤을 텐데 지금 이것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 재무제표를 안 낸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왜냐면은 얘네들은 뭐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지 금감원에서 이걸 들여다볼 현행 법상 뭐 법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점점 너무 불안한데. 그러면 그 회사의 선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믿고 지금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지금.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 쪽의 입장은 뭐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환불을 절차를 밟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기업들 이마트, 뭐 신세계, 뭐 파리바게뜨, SPC 뭐 이런 데서 이거를 이제 제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CU나? 그럼 거기 담당자분들은 얘네가 이 상품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등록을 한 건지 이걸 당연히 확인을 하고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상무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고 땅땅땅 받고 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다 안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업체들은 그 요즘에 결제 대행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중개업자라고 해서 폰사. 그래서 뭐 한국 페이지라고 하고 뭐 한국 페이지 그다음에 즐거운이라는 이 업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중개업자로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랑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종의 이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거지 머지 포인트 측에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업체가 워낙에 좀 큰 업체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체가 즐거운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워낙에 그쪽이랑 거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여기랑 했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는 보증보험 같은 거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결제 대금도 한 5일 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장이 없을 거예요. 타격이.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들은 이제 그런 돈은 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본사가 이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규모 업체들 중에 이게 머지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해서 막 대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결제도 많이 되는 이용자도 많대.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 먹는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직접 계약을 맺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많나요? 네,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몇 군데 되는지 이거는 뭐 다시 뜯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업체들이 지금 음식점 남았을 때 한 가맹점 수가 한 7만 개에서 10분의 1 정도 줄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소규모 업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잠깐 10분의 1이 확 줄었어요. 가맹점을 축소했을 때 대기업들이 다 끊으니까 대기업 다 끊었고 그다음에 음식점만 남겼을 때 가맹점 수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또 대형 가맹점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요 업자들이 지금 조금 취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결제 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요. 이 대형 그 피지사나 이렇게 계약 맺은 데랑 달라서 다음 달 10일에 머지 플러스 측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정말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또 따귀를 때리는 너무 슬프다 진짜. 그래서 진짜 큰 업체는 알아서 다 보험도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업체만 이제 조지면 되는데. 중간 업체도 근데 자기들도 다 보증보험 워낙에 큰 업체라서 다 보증보험 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자영업자 진짜 정말 그런 데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은 두 배로 정말 당하시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문제는 아니고 이게 가맹점 수를 10분의 1로 축소했을 때 사람들이 포인트 남은 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업체가 사용 가능하네라고 해서 거기 또 다 몰려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다 혼란이니까 뭐 주변에 쓸 수 있는 가맹점 이렇게 딱 뜨면은 다 찾아가서 나는 쓰니까.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썼는데 그러면 그 손해가 거기에. 그 자영업자한테 돌아가는 완전 고스란히 그래서 폭탄 돌리기다 이건 완전히. 근데 여파는 소규모 가맹점으로도 번졌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 남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손님한테 그냥 받은 돈을 당장 뭐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가맹점주한테 돈을 빼서 이렇게 싹 하는 폭탄 돌려막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좀 배신감을 느꼈죠. 갚기는 어려운데 가게 지긋지긋한데. 이 사람들은 이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늦고 그쵸. 한참 팔다 보니까 어느 날 매출이 갑자기 확 늘었더래요. 점심때. 네, 한 평소에는 뭐 몇십만 원 정도 결제가 나왔는데 뭐 어느 날 보니까 커피숍에서 막 그 머지 포인트로 결제한 게 150만 원 막 넘게 어느 날 결제가 됐길래 보니까 이제 오후 들어서 보니까 이 사태가 나와 있고 또 한 그 고깃집 소고기 판매하는 집에는 뭐 1,900만 원이 이제 머지 포인트로 그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1,600만 원을 선결제하신 분이 있었고 이제 그분은 다행히 취소를 해줬고 자기가 가서 나머지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렇게 와서 손해를 본 케이스죠. 이게 근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것도 사실 하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다음 달 10일에 결제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업체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거 불안하다는 거 알면서 물론 본인은 자기 돈이 아까우니까 본인 피해자시니까 갔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 몇 분에게 이게 몰이식으로 이렇게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이 글이 되게 화제였어요. 오기정 기자 여기 5페이지 글 좀 읽어주실래요? 다음 카페에 너무 안타깝다. 나 자영업자인데 머지 포인트 사건 지금 알았어. 나 어떡해. 우리 돈가스 집인데 엄마랑 나랑 하거든. 코로나 4단계 하고 장사 너무 안 돼서 빚내서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점심부터 손님이 엄청 많은 거야. 내가 너무 이상해서 어떤 손님한테 오늘 무슨 날인가요? 포장이 엄청 많아요. 이러니까 오늘 축제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거든. 진짜 요 근래 3달간 최고 매출이었어. 2시간 동안 80%가 머지 포인트. 평소에 머지 포인트 종종 했어서 그냥 다 웃으면서 해드렸는데 지금 알았어. 너무 바빠서 폰 만질 시간도 없고 여태 재료 손질하다가 2시간 동안 100 정도 팔았는데 어떡해? 우리 돈 없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진짜 어떡해. 나 지금 이거 적는데 손 달달 떨려. 엄마는 집 주방에서 펑펑 울고 있어. 그쵸. 참.
이게 일부는 이제 의도적으로 가서 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고 뜨니까 모르고 가서 쓴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좀 논란이 한동안 이어져서 또 어떤 분도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가서 성결제를 먹지는 말고 성결제를 해놓고 대금 지급이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게 확인되면 우리가 가서 쓰자. 그러니까 가서 먹자. 뭐 이런 그쪽도 좋고 우리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조금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이제 가갖고서는 뭐 나쁜 마음으로 쓴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몰라서 쓰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자영업자들이 요즘 진짜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네, 지금 영업도 못 하고. 혹시 그 뭐 업주분들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업주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올 거라고 정말 굳게 믿는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것까지 안 들어오면 난 대출 받아야 된다. 이제 안 들어오면 근데 대출도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한 분은 그때 아까 그 1,900만 원 그 긁었다는 그 소고기집 그 사장님은 그날 점심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더래요. 너무 바쁜 거야 그날. 직원들도 밥도 못 먹고 막 엄청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4단계 이후에 수도권에서는 4인 이상 잘 안 되고 약속도 거의 없고 뭐 저녁 장사 안 되니까 사실은 고기는 저녁 장사인데 이제 웬일이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와갖고서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좀 보니까 오후에 여기가 뜨니까 걱정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오후에 이 업체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머지 포인트 받지 말아라. 지금 이 사태다라고 또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보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화해갖고 사장님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일단 가서 쓰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저는 포인트 충전한 사람만 돈 피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막판에 완전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에 다 들어오면 문제 없는 거 사실은 그렇죠. 한 달 치니까 이번 달 치고 사실상 이제 뭐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머지 포인트를 받아주겠다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사실상 사용이 안 되는 상태여서 부도난 어음을 받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완전.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조금 더 논란이 커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잇따라서 막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KBS에서도 이게 아직 오전에는 이게 중요한 뉴스일까라고 생각했죠. 머지 포인트가 뭔데 막 뭔데 다 이러고 있다가.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기사거리다. 이거 보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어느 포인트부터였어요? 네, 오전에 이제 다음 날 뭐 아침 뉴스에도 계속 나가다가 이게 뭐 그날 저녁에는. 그날 이제 저녁 때 상황이 자영업자들 글 올라오고 하니까 다음 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관심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중단됐을 때는 뭐야? 왜 이게 뭔데?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워낙 요즘에 진짜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다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또 저 보면서 이게 내 건가? 약간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내 출입처인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금감원이 막 나오니까 이게 내 거 맞는 거야? 내 건가? 금감원도 이거 우리 건가? 막 이렇게 모니터 하다가 우리 건가 봐 이런 거 같은데 진짜 너무 많아갖고 새로운 그 방식의 사업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결제된 대금을 칼같이 드리고 나는 환불을 원해 하는 분들은 환불을 해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끝내면 앞으로 사업을 더 이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덕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덕후 익명님이 머지 포인트 오프라인 환불 48%에서 22%로 줄여서 줬다고 함. 이게 뭔 말이야? 22%요? 네. 또 덕후 익명님이 쟤네는 깡패 용역 범용해서 협박하고 동영상 찍고 난리더만. 아까 이 사무실에 찾아간 분들에게 48%를 이제 환불해 주기로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머지 포인트 측이 굉장히 이게 제가 계속 누가 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리더십이 좀 없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90%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찾아가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근데
할인을 한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20%를 할인해서 판 것도 있지만 최대 40%까지 할인을 한 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산 금액이 20% 할인해서 샀는지 40%에 할인해서 샀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제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현장에 찾아간 사람들은 진짜 약간 욕이 나온 거죠. 무슨 4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나 그럼 60만 받겠다. 60만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달라 그냥 지금 나 그냥 그거 안 하고 내가 20%에 샀지만 20% 손해봐도 되니까 60만 달라라고 해서 내놔. 그래서 각서를 난 처음에 왜 각서를 쓰나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않겠다라는 왜냐면 내가 이제 60만 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게 하면서 옆에서도 너도 나도 그럼 60만 받겠다.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제가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요만큼만 찾아가도 또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나름. 그죠. 왜냐면 나중에 얘네가 완전히 쓰러져서 아예 10원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 바에야 내가 지금까지 잘 썼으니까 그래 땡큐 내가 요거 내가 찾아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금액이 워낙에 크면은 진짜로 그렇죠. 할인 못 받았어도 이거라도 찾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진짜로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60%지만 그 액면가에는 48%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구매 금액 다르고 이 액면가 다르잖아요. 다 사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48%가 진행이 된 거고 근데 저 22%는 이게 이제 얘기가 뭐 나는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48%로 그래서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중단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현장 환불은. 이제 더 이상 환불이 안 돼요? 온라인으로만 이제 환불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덕후 익명님 댓글 좀 읽어주시죠. 밑에 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댓글. 머지포인트 오프라인 환불 폼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48% 환불받고 또 온라인 신청해서 70% 이상 추가 환불받은 사람들이 있대. 사람들 참 인간의 양면성 밑바닥은 이번 일로 다 보는데. 이게 근데 진짜 허술해요. 그 환불 폼이 왜냐면은 진짜로? 좀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 자기께 금액이 뜨고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에 몇 퍼센트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거기 구글 들어가면 그냥 내 전화번호 입력하고 뭐 이름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폼이 허술한 거예요. 거기다 오프라인에서 이게 따로 받으면 자기들이 이걸 다 수기로 이게 시간이 환불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다 수기로 자기들이 입력을 해서 이 사람이 몇 %에 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현장에 찾아가면 이거를 뭐 어디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시 구글 폼에 입력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직원들이 실제로 다시 그 구글 폼에다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중복은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허술하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아니 근데 난리죠, 이 사람이 난리.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 허술한 것도 허술한 거지만 한번 받았으면 그 폼을 뭐하러 다시 작성하냐고요. 근데 아마 그 폼을 작성을 했다가 현장에 찾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미리 근데 했다가 나중에 왜냐면 이게 너무 안 들어오니까 이제 현장 가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오고. 그거까지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번 한번 찾아서 인터뷰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덕후 익명으로 머지의 5차 환불 차수만 보면 이제 뭐 5차까지 환불이 뭐 진행됐나 봐요. 그럼 반 정도는 환불된 줄 알겠네. 현실은 합해서 300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실제로 지금 환불 받으면 몇 분 정도? 그것도 모르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밝히기로 뭐 없으니까 금감원에서 이게 사실은 은행 같은 데는 파산을 하면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으니까 금융당국이 멈춰 이렇게 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이거를 얼마를 뭐 환불을 해줘야 될지 얼마를 예금을 해줘야 될지 이거를 다 계산해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지도 감독하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제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했는데 참 그래도 참 금융당국이 참 2년 동안 몰랐다는 거는 2년이 아니라 3년 정도 몰랐다는 건 좀 약간 욕을 먹고 있죠. 그 그래서 개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DYDT 땡땡님이 금융당국은 왜 존재합니까? 니들 월급 왜 받았니? 아무리 일손을 딸려도 뭘 하든 선불업자 등록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을 세금을 내고 회사 규모 저렇게 클 때까지 모르고 지들 스스로 등록 안 된 걸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냈다고?
무슨 사태 터질 때마다 국민들 사기당하고 손해볼 때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런 금융당국 뭐 했냐? 그렇죠. 뭐 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엄청 없죠,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네. 모니터를 사실은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감독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된 업체만 지도 감독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어서 사실 처음에는 금감원에서 입장도 되게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뭐 지금 뭐 등록도 안 된 업체를 감독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입장을 내긴 좀 애매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 신임 정부 금감원장께서 너무 이제 의욕이 넘치셔갖고 워커홀릭으로 유명하신데 아주 그냥 끌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지도 감독하겠고 이런 선불권 업체 다 점검하고 미등록 업체 점검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아무 가이드라인이나 나온 게 없어갖고 왜 없죠? 왜? 뭐 이제 이렇게만 한 선례가 거고 없나? 선례가 없죠. 이런 이 정도는 없죠. 그래서 이게 뭐 감독을 하겠다고 해도 이 감독이 뭐 매출 규모인지 뭐 발행권 규모인지 이용자 수 규모인지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업체부터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기준이 뭐냐부터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 머지 포인트 사태 같은 것도 금감원이 지금 뭐 재무제표도 안 내고 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금감원 아까 보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전혀 정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이제 하겠다. 라고 하고 뭐 이런 거를 선불업자에 대해서 선불업자가 지금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65개 업체 그리고 발행액만 2조 4천억 원 정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됐고요. 이거부터. 라고 하는데 그렇죠. 워낙 이거 지금 관련된 분들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근데 규모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돼요. 재무제표도 안 내고 지금 보니까 지난 주말에 경찰에 통보했다고. 그건 어떻게 검증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뭐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금감원이 그래서 권한도 없고 권한이 없죠. 이게 등록업체가 아니니까. 네, 등록업체가 아니고 사실 근데 등록업체여도 권한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고 해서 뭐 없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도 자기들의 감독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사항이다. 왜냐면 미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기나 아니면은 뭐 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수사를 해야지 자기들이 이거를 감독해갖고 제재하거나 시장 명령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입장을 해왔고 지금도 뭐 하고는 있지만 뭐 이거 점검하겠다고 해서 뭐 지금 머지 포인트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사태가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끌어들여서 정상화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랑 같이 해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압색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경찰이 해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잘 운영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잘 운영은 되고 있었겠지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자본이 흘러가고 이런 흐름은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이가 비는 거잖아요. 여기 10을 받아서 10을 사는데 2를 할인해 준 거잖아. 그럼 이가 어떻게 하냐. 자기 통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진짜 업체 통장에 있는지 이걸로 뭘 했는지 아마 세무당국도 그렇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도 이걸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다. 믿어주십시오. 그쪽 입장은 뭐예요? 기본적인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불을 진행을 하는 것도 정상화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들은 뭐 사모펀드나 이제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정상화하고 이 상황에 투자를 사람을 찾겠다고요? 찾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말이 처음에 이제 나온 사태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힘들어 보이고 이게 원래 처음에 입장은 그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서 연말쯤에는 사실은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서 다 기다려줄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사태가 일련의 사태가 이제 터지고 빨리 왔구나. 예상보다.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의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계획을 했는지는 뭐
수사 당국이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좀 정상화되면 금감원에서 지도 편달을 받아서 이제 알려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진정성이 있는 건지 뭐 이게 뭐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투자 받겠다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서 투자가 진행되냐 이것도 있고 뭐 지금 뭐 국민카드랑 뭐 그 카드를 발행을 같이 하면 뭐 연간 뭐 1,200억 뭐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 카드 업계에서는 뭐 그래서 이런 그 청사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사실상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뭐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어도. 그 대표랑 연락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이제 일부 뭐 서면 인터뷰나 아니면 일부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직원들이 또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희한한 응대를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 직원들 입장에서야 그렇겠죠. 뭐,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참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로 새로운 업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사실 클 수 있는 좋은 업체를 너무 우리가 무서워해서 그냥 빨리 죽여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생각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두면은 뭐 아마존이 될지도 모르는 기업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틈새를 찾아서 그쵸.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뭔가 얄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우리는 되게 사람들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다 갈라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거의 핵심은 이렇게 크게 큰 대형 업체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입자 수도 지금 막 1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미등록 업체 상태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저도 쓰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금감원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뭐 감독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동안 뭐 했냐. 근데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요즘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할인율에 약간 좀 둔감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쿠팡이나 이런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나가서 업체들이 무슨 사모펀드 뭐 투자를 받으면 뭐 그렇게 뭐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 엄청 초반엔 싸게 준대. 출혈 경쟁. 그런 거에서 소비자들이 개꿀을 빤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약간 크게 의심 안 하셨으니까 선배도 그렇게 했잖아. 20%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갸우뚱했어야 되겠죠. 일단은 피해본 사람들은 환불이 되냐 이거부터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얘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5차 몇 차까지 진행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된 건지도 모르겠고 결국 지금 만약에 환불이 뭐 정상적으로 되고 다음 달 10일에 돈이 다 지급이 된다면 대금이 지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락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진짜 경찰 수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머지 플러스 측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찰 수사라는 게 피해가 발생을 해야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피해가 우려가 된다. 너무 우려가 돼서 다 런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떻게 12일까지 돈을 막았다. 그럼 수사할 사실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막을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제 의견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뭐 자본금이 뭐 30억이라고 하고 뭐 적자가 이런 식으로 누적이 올해만 뭐 한 200~300억 되니까 뭐 쉽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정만 가능할 뿐이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불려서 이게 지금 근데 발행된 또 규모를 보면은 뭐 1,000억 원 이상 발행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서 이게 진짜 이게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운영되냐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제 금감원이 거기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거고. 할 거면. 근데 보니까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감원에 등록이 되려면은 굉장히 그 허들이 높더만요. 그러니까 그 맞춰야 되는 게 무슨 뭐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되고 자본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엄청 어려운데 지금 머지 포인트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제대로 상황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하면 여러분 일단 다음 달 11일에 머지 포인트 돈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지급이 되냐? 자영업자분들한테 배째다 몰라라고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넣느냐?
이게 좀 포인트 중요한 갈림길일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한 가지 업종으로 해가지고 음식만 하든지 해가지고 상품권 업으로 하다가 그걸 이제 회사를 내실을 다져가지고 늘려나가시든지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사실상 정상화되면은 그게 정상화죠. 이게 정상화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홍보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정상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상화되면은 성공한 그쵸. 수익 구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정말 근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금감원에서 일으킨 해프닝 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유니콘 기업을 금감원이 이거를 똥잎을 잘랐다. 금감원의 그 미흡한 대처로.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초반에 등록 안 한 건 맞으니까 본인들이 버렸다고 하더라도 본인 책임이죠.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머지 포인트 이야기 이게 사실 아예 뭐랄까 없는 어떤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루기 되게 어려운 이슈긴 한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 이해가 됐죠? 쏙쏙 이해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네, 근데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뭐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이게 좀 앞으로 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된다, 뭘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와야 좀 저도 홀가분하게 좀 얘기하고 일어설 텐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알려지지 않는다. 피해 부재 뭐 사실 소송하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안개 속이죠. 그러니까 찝찝하게. 네, 찝찝해요. 지금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기분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좀 앞으로 11일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현 기자 이게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평소에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봤었죠. 복직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뉴스도 잘 안 봤어요. 집에서 애랑 애 동화책 읽었죠. 애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아주 적응하게 공부 아주 빡세게 하고 있어요. 대기기도 뭐 많이 봐야죠. 자 여러분 댓글 이 정유럽 기자가 끝나니까 왔습니다. 와주시고. 자,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정희 선배 있어갖고. 네, 사과 방송부터 하시죠. 대국민 사과. 이게 1부인가요? 1부. 그럼 사과해야겠네. 대국민 사과. 제가 하시고. 취재가 저 강화도 쪽에서 6시 반에 끝나갖고. 김포라면서 거짓말하면서. 김포공원. 강화도 거의 접경 지역이야. 강화도랑 김포랑 붙어 있어요? 김포 북단은 거의 그래요. 근데 밖에 비가 와갖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근데? 아무튼 지금 조정현 기자가 말씀 잘하시고 이제 일어나려고 간다고. 한 잔 더 하고 가? 한 잔 여기서 500 하나 더 시켜라. 500 한 잔 더 하고 가. 여기 술 마시면 이제 집합 금지로 들어가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쉽지만 조정현 기자는 보여드려야 갔습니다. 오늘 출연해보는 시간 어떠신가요? 정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찝찝하다니까 굉장히. 근데 약간 찝찝한 한편 약간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저희가 선물 공세.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진짜 끝났어? 자 조정현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 2부 무치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세요.